빨간 오토바이. 몇 년 전 우리 동네 인근 고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빈발한 적이 있었다. 사고가 터지면 일단 구급차로 라이더 슈트를 입은 남자가 실려온다. 슈트를 벗기기는 어려워서 앞섭을 가위로 자르게 되는데 슈트 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피로 범벅이 돼 있다. 수건이나 걸레로 닦아내 양동이에 모으면 큰 양동이 하나가 꽉 찰 정도의 출혈량. 그런데 정작 환자 몸에 상처는 전혀 없다. 그런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밤이면 밤마다 실려오는 것이다. 열심히 노력해봐도 그런 사람들의 심장은 결코 다시 뛰지 않았다. 그 중에 한 명은 단체로 야간 투어링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. 달리는 사이 뒤에서 웬 빨간 오토바이가 이쪽을 추월해 휙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간다. 그걸 쫓아가다 보면 그 오토바이는 서서히 속도를 높이다가 특정한 코너 앞에서 갑자기 한층 더 속도를 높여 일직선으로 주파하기 시작한다. 뒤에 달리는 오토바이도 그 빨간 오토바이를 따라간다. 그런데 뒤에서 보고 있었더니 앞선 오토바이는 절벽을 향해 시속 100km도 넘는 속도로 들이박을 듯 달리다 휙 사라져버렸다는 것. 그걸 따라잡으려던 후속 오토바이는 절벽과 충돌해 그대로 10m 이상 위쪽으로 질주하다 추락했다고 한다. 이게 바로 사고의 진상이었다는 것이다. 오토바이는 빨간색 땡땡땡 모델. 아마 처음에는 흰색이 아니었을까? 이 이야기는 실화로 제가 그 사망자를 직접 조치했었습니다. 다여섯 명 정도 죽은 뒤로는 갑자기 사고가 나지 않게 됐고요. 오토바이 샵 주인인 저희 아버지께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로가 재령의식을 했다고 합니다. 본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. 아버지 말로는 지피는 구석이 있다고 하시던데요. 뒤따라오는 남자.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바닷가에 있는 저희 집에서 친구 집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. 시간은 한 오후 9시가 넘었을까요? 주택가긴 하지만 가로등 불빛도 희미했고 어두컴컴한 해안가 생활도로에 저 이외의 인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. 탁 하고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무심코 뒤돌아보니 10m 정도 뒤쪽에 웬 남자가 있습니다. 힐끗 보니 남자가 그다지 젊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. 발소리가 빨라지면서 그 남자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. 먼저 가려나? 생각했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제 뒤쪽 1m쯤 되는 거리에서 걸음을 늦춘 뒤 제 뒤에 착 붙어 뒤따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좁은 골목이라면 몰라도 그 길은 폭이 5m 정도나 되는데 말입니다. 다분히 의도적인 그 행동에 당시 이미 무술 유단자였던 저도 상대방의 진위를 캐묻기는커녕 뒤로 돌 수조차 없었습니다. 그대로 한 10m쯤 걸었을까요? 제 뒤에 남자가 다시 걸음을 빠르게 하더니 뒷덜미에 숨이 닿을 정도로 딱 붙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후에 일을 쓰자면 너무 진부해 보여서 좀 깨긴 하지만 일단 사실이니 쓰겠습니다. 남자가 바로 뒤에 따라온 나머지 제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모퉁이를 돌아 다가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. 오, 야 오랜만이다. 중학교 친구였습니다. 저한테 인사를 건넨 뒤 비로소 눈앞의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그 친구가 이 사람 누구? 뭔데? 뭔 일이야? 하고 얼빠진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남자는 부자연스럽게 방향을 틀더니 해안 쪽으로 냅다 달려 사라졌습니다.
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씨가 끌려간 걸로 알려진 데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선에서 그녀가 실종된 지 몇 개월 뒤에 겪었던 실화입니다. 언론이 그녀의 실종을 보도한 다음 날, 당시 제가 다니던 도장 후배가 TV에 나온 요코타라는 애는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. 라고 말했던 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. 니가타는 정말 무섭네요.